서울 남쪽 경계에 자리한 관악산. 이해부터 우리나라 수도를 안온하게 지켜주던 듬직한 산입니다. 명산으로 이름난 산의 상당수가 도심에서 멀찌감치 자리해 있습니다. 큰 맘 먹어야 닿을 수 있는 곳에 말이죠. 하지만 수도권 사람들에게 관악산은 언제라도 만만하게 찾아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산입니다. 그 접근성이 좋고요. 서울 시내에서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산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큰 산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와서 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데는 아마 북한산도 좋지만 관악산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아득한 삶터. 한 발치만 떨어져도 이렇게 홀가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오래된 숲과 기묘한 생김새의 바위들이 어우러진 관악산. 그 빼어난 모습이 마치 금강산과 같다 하여 작은 금강, 서쪽 금강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위를 눈에 담으며 걸음 옮기다 보면 금세 정상에 닿게 되는 지루할 틈 없는 수월한 산행. 여기 재밌는 얘기거리까지 더해집니다. 백두산에서 서 있는 게 진짜 백두산 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여기 그냥 물릉도라고 하죠, 여기는. 예? 아, 저는 백두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고 있으니까 코끼리 바위가 코끼리를 쏙 빼닮은 바위도 있습니다. 코끼리 콧구멍 쑤시지 마세요. 그게 코끼리 재채기 하니까. 속눈썹도 있어. 코끼리 바위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느 조각가의 재주가 자연의 솜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산세가 험한 산에는 악자가 붙습니다. 관악산 역시 산 전체가 암릉과 암봉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돌산입니다. 역시 관악산의 매력은 오르막이야. 파노라마로 싹 다 보이거든요. 저 밑으로 해서 좌측으로 쭉 해서 저 멀리 그 사당능선 끄트머리까지 싹 보이죠. 그리고 조망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탁 트이는 맛이 있고, 발 아래 펼쳐지는 도시 풍경. 갑갑하기만 했던 잿빛 도시도 이곳에서는 제법 근사해 보입니다. 산중의 음식은 맛이 아닌 기분으로 먹는다 했던가요? 먹는 것도 공주가 산 아래서는 이 맛을 흉내낼 방법이 없습니다. 유료됐어 이래. 돈 내고. 인력을 따지면 층리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예부터 관악산은 기운이 강한 산이라 전해집니다. 관악산이 또 이렇게 좀 기가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서울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관악산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기를 받으려고. 관악산 기운으로 소원을 이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연주함은 기도객들 차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원 성취의 진짜 비결은 관악산의 영험한 기운이 아닌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길이 이어집니다. 정상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관악산 등반을 기념하기에 정상 표지석만한 배경도 없을 겁니다. 정상에서 서편으로 내려서면 팔봉 능선이 펼쳐집니다. 이어 관악산과 삼성산을 연결하는 무너미 고개에 이르자 맑은 대금 소리가 흘러듭니다. 우연히 귀에 담은 소리 덕에 근심을 잊었다는 이도 있습니다. 그 옛날 원효대사가 의상, 윤필과 함께 수행에 전념했다는 삼성산 삼막사. 조선 전기에는 무학대사가 국운이 융성하기를 빌었던 곳도 이곳이었다 합니다. 요즘 삼막사에서 가장 분주한 곳은 공양간입니다. 주말마다 국수 보시하는 삼막사. 본격적인 산행철이 시작되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한 1,800명분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좀 날씨가 좋아져서 꽃이 피게 되어지면은 아마 2,300명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 뚜렷이 않을 만큼 긴 시간 이어온 전통. 공양을 준비하는 방법도 마음도 변함없습니다. 아무래도 가스보다는 장작불이 모든 밥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배려하는 마음에는 수고로움이 뒤따르기 마련. 재료 준비에만 한나절이 더 걸립니다. 끓기 시작하면은 약 한 40분 내지 한 1시간 정도 좀 더 끓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야채에서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각종 채소에서 감칠맛을 꺼내고 고추씨를 더해 시원하게 국물을 우립니다. 손쉬운 화학조미료 대신 사람의 정성으로 맛을 낸 삼막사 국수. 소문난 맛에는 그만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부터 바지런 떨었던 부뚜막이 마저 실력 발휘할 차례입니다. 요거 1분이면 나가요.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더욱 바빠진 손놀림. 절 마당은 벌써 산중 별미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0년 됐을 거예요. 내가 여기 오기 시작한 지가 하고 오면 국수들 이렇게 먹고 가고 공양도 하면 먹고 가고 그래요. 이 국수 한 그릇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삼성산을 찾기도 한다지요. 국수 공양 시간은 12시부터 1시인데 이럴 때는 한 2시까지 하고. 알맞게 삶아낸 국수에 적당히 익은 김치 얹은 김치말이 국수. 그 맛을 아는 이들에게 한두 시간의 기다림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고된 산행 끝에 받아든 따끈한 국수.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맛이라는군요. 집에서 먹는 거하고는요, 이 공기 자체가 반찬이라 할 수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더 몸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몸이 더 가뿐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먹는 국수 맛이 땀 흘리고 와서 먹은 맛인지 너무 좋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매번 주말마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들에게 이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관악산 아우격인 삼성산은 형만큼이나 품이 넓고 깊은 산입니다. 여기 삼성산의 품을 두 바퀴로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산은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난 산악자전거 명소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 눈에는 위험천만해 보일 수 있는 산행법. 하지만 자전거로 산을 오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지형지물이나 이런 걸 보고 가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도 이제 그걸로 해서 다 날려집니다. 숨 고르기 알맞은 평평한 길이 있는가 하면 온 정신 집중해야 하는 아슬아슬 굴곡진 길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넘어지고 깨지는 것도 다반사죠. 괜찮습니다. 아, 너무 급하게 나왔어. 자주 넘어지기도 하나요? 아, 자주 넘어져요. 잘 타는 사람은 안 넘어지겠죠. 배우느라고요. 이만큼 타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처음엔 자전거 위에 있는 시간보다 주저앉아 있던 시간이 더 길었다는군요. 고달플수록 그 다음에 내려오는 달콤함은 더 배가가 돼요.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물 한 모금, 참외 한 쪽, 진짜 보약인 것 같아요. 보약. 다시 까마득한 고갯길입니다.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힘이 남으면 자전거 들쳐매고 그마저도 힘들면 천천히 끌고 오르면 되는 일이죠. 힘들게 끌 것 같지만 이제 다운이라는 게 또 남았지, 그죠? 다운이라는 게 남았고 또 이제 가쁜 호흡 속에 참 목마름 또 그 물 한 잔, 이게 진짜 엄청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보니 산과 삶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육즙은 어디에 숨겼지? 밖으로 셀 틈 없는 진한 고백 파인 레드. 수도권 수많은 산들 가운데서도 금강, 지리, 묘향, 백두산과 함께 오악으로 꼽히며 격을 달리하던 산이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품속에는 70여 개 탐방로와 400개 넘는 샛길이 있다 합니다. 걸음 닿는 방향 따라 다른 모습 보게 되겠지요. 북한산 주능선 따라 걸으며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참입니다. 형제봉과 대동문 거쳐 백운대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 코스 자체가 가벼운 암봉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북한산의 준흥선을 올라서 대성문으로 연결되는 알맞게 긴 코스, 즉 한 2.3k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산이 갖출 수 있는 매력을 빠짐없이 갖춘 산. 넘어오지 말라고 봤더니 어디서 다 갖고 왔어? 산을 잘 안다는 이들이 북한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철마다 다른 속내를 비추는 산. 봄의 북한산은 꽃들의 세상입니다. 봄은 봄대로 좋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또 눈이 와서 좋고, 가을에 단풍 들 때, 단풍 낙엽 떨어질 때 다 좋아요.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명산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매년 8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북한산을 찾는다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두루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 요즘은 북한산 곳곳에 얽힌 역사를 살피며 산을 오르는 사람도 부쩍 늘었습니다. 종주 산행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은 14성문 종주 산행에 나서는 이들도 많습니다. 끈끈이 같은 거 양면으로. 안녕하세요. 형제봉 능선 넘어 만나게 되는 대성문은 경복궁에서 북악산 거쳐 북한산 행궁으로 통하던 문이었습니다. 북한산 14개 성문 가운데 가장 큰 대성문. 왕이 드나들었던 문이라 가장 크게 지었다는 해석이 전해집니다. 산성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조선 숙종 37년의 일입니다. 다른 산성과는 달리 한양보다는 행궁을 지키기 위해 지어졌다는 북한산성. 정묘, 병자 두 호란의 치욕을 겪은 후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던 거라 합니다. 북한산이라는 이름도 산성에서 나왔습니다. 본래는 삼각산으로 불렸다고 하는군요. 얼마쯤 올랐을까요? 조선시대 성안에 두었던 군치휘소 중 하나인 동장대에 도착합니다. 특히 규모가 커 행궁을 비롯한 성 안팎을 모두 살필 수 있었다 합니다. 북한산성에는 감춰둔 문도 여럿 있습니다. 앞문은 전시에 물자와 군사를 이동시키던 비밀 통로입니다. 화강암 지반이 침식되면서 노출된 전리와 표면이 오랜 풍파를 견디면서 암벽과 암릉을 이루게 됩니다. 기묘한 바위에는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 전설이 더해지고 제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도 갖게 됐답니다. 하루가 희미해져 갈 무렵 100군데에 올라섭니다. 500여 명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안반으로 이루어진 100군데는 인수봉 만경대와 함께 북한산을 대표하는 봉우리입니다. 우뚝 솟은 봉우리 위에서는 온 세상이 한눈에 잡힙니다. 이 맛에 산을 오르는 거겠죠. 북한산 능선 또 저 반대편에 도봉산 능선들 이렇게 보고 하면 가슴이 좀 빵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이곳에서는 근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답니다.
느지막이 산에 올라 여유 부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산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왔어요. 작년 가을에 뵙고 했는데 뭐 안색 더 좋아지셨네. 아이, 더 좋아지네. 늙은이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예, 저희 앉아 있을게요. 예. 이곳에 산장이 들어선 건 100여 년 전. 현재 주인 어르신 할아버지 때 일입니다. 3대에 걸쳐 이어내려오는 동안 방 한 칸으로 시작했던 산골 가정집은 북한산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너무 줄여놔서 그런가 봐요. 힘든 산행 후에 같이 산행을 했던 동료들과 음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맛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등산의 하나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산사람들 저녁상에 더해지는 산장의 별미. 이 맛이 그리워 산에 오른다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맛있게 먹어요. 예. 제법 그럴듯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러고 보니 산중 한 끼라기에는 너무 푸짐합니다. 강릉에서 온 문어하고 이 저 산장에서 나온 이 두부까지 해서 다 먹으면은 아주 제맛이겠는데. 와우. 올 줄 알죠? 백운산장의 매력인데. 산두부. 아주 뭐 어떠한 음식인들 맛없겠습니까? 좋은 친구들과 맑은 공기 안에서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먹는 이 즐거움, 어디에 비교할 수 없겠죠. 오르자 산, 마시자 술. 참 풍요로운 밤입니다. 산이 있고 벗이 있고 함께 나눌 추억도 있으니 말이죠. 이른 아침부터 북한산을 깨우는 건 해가 아니라 해를 맞으려는 분주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여는 햇살 아래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기암 봉우리와 능선. 이 신비롭고 포근한 아침을 맞으러 어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북한산을 찾기도 한답니다. 산장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거 그것만 딱 찍고 갔어요. 잠자리 나서자마자 창고로 향하는 산장 안주인. 능숙하게 발전기에 시동을 겁니다. 전기가 올라오기에는 너무 깊은 산중, 손수 전기를 만들어 써야 한다는군요. 발전기가 씩씩하게 돌아가는 동안 부엌에서는 산사람들을 위한 아침 준비가 한창. 이건 할아버지 몫입니다. 중석에 들어오면 뭐 커피 달리더니 라면 달리면 끓이지. 그래서 물. 지금부터 저녁 한 5시까지 항상 물 끓어야 돼. 일부러 찾아온 걸음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안녕하세요. 네. 라면 2개 주세요. 예.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에 뭐든 금방 요리돼 나옵니다. 오랜 시간 한 자리 지키고 살다 보니 익숙한 얼굴도 늘었습니다. 한 주에 2번 북한산을 오른다는 피리 부는 사나이.
북한산 찾을 때면 꼭 산장에 들러 이처럼 기막힌 선율을 내려놓고 갑니다. 일주일에 2번씩 들어요, 요새는. 저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시니까는. 다닌 지 오래됐죠. 가까이 치과 있고 여기 출근하고서 내려가는 게 즐거운 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한결같은 맛을 자랑하는 할머니 국수. 언제부턴가 이 국수 한 그릇이 북한산을 오르는 이유가 됐다 합니다. 상을 들여놓고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새벽 산행객들이 아래 세상으로 돌아간 후에야 아침 한술 뜰 짬이 생깁니다. 부족한 것, 불편한 것 투성이인 산중 생활.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의 지혜도 늘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가 시원찮아서 불을 켰다 껐다 하니까 그래서 이 뚜껑으로 다 닫아서 먹고 또 이제 야채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날 오는 사람 있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못 먹어요. 묵은 반찬 이렇게 밑반찬 해놨다 먹어야지 상할까 봐. 산에서 태어나 평생 산사람으로 산 할아버지와 중매로 만난 할아버지 따라 서울 가장 높은 곳에 신혼살림 차린 할머니.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50년입니다. 우리는 텔레비 발전기 틀어서 볼 적이 그 시간에 못 보면은 못 보는 거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산중 생활이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주었나 봅니다. 아침상 물리기 무섭게 빗자루 손에 든 어르신들. 산장을 찾은 이들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말끔하게 정돈된 탁자 위로 한 움큼의 쌀을 올립니다. 이건 새들 몫입니다. 요거 주는 것은 조그만 새들 먹으라는데 까치가 와서 다 먹어쳐. 속상했을 때는 조그만 새 먹으라고 난 줬는데 됐다네. 이제 산장을 떠날 시간입니다. 아이고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래요. 재밌게 잘 쉬었다 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봬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더 나면 또 들어오셔. 아유 그럼요. 뭐가 있나요? 예. 다음에 연락드리면 그래. 또 저기 산장 좀 이용하게 해주세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가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북한산을 다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먹는 굴비. 김대리 지금 뭐해?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오늘은 원도봉 입구에서 망월사 거쳐 포대능선에 오를 참입니다. 산사나이 엄홍길이 오늘 산행 안내자로 나섰습니다. 그와 함께 찾은 원도봉산은 봄이 한창입니다. 여기 이제 개나리표 산. 원도봉산, 도봉산에서도 가장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봄이 전령새 상당히 일찍 피거든 이거. 오 향이 좋다. 성미 급한 생강나무 꽃은 잎보다 먼저 피어 봄을 알립니다. 산길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나타난 원도봉 계곡. 문사동 계곡, 보문사 계곡과 더불어 도봉산 3대 계곡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죠. 진짜 물이 맑고 좋네.
나 어릴 때 미끄럼 타고 놀는데 여름철에는 거기서 미끄럼 타고 수영 혼자 치고 놀고 겨울철에 이제 또 얼음 얼면 여기서 또 썰매 타고. 처음 도봉산과 인연 맺은 1963년 그의 나이 3살 무렵부터 도봉산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겨줍니다. 내가 이제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 근데 항상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오면 항상 뭐 새로운 느낌으로 막 설레고 마음이 어릴 때 그 옛날 일단 놀던 시절 그 시절 생각이 나고. 포대능선까지는 가파른 길의 연속입니다. 포대능선은 도봉산 주봉인 자운봉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으로 중간에 대공포 진지인 포대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포대능선이 시작되는 거죠. 저 능선이 맨 우측 봉우리가 도봉산의 최고봉이 자운봉 739.5m. 딱 중간에 만잠봉, 좌측에 이제 또 아예 암벽 절벽이 쫙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선인봉. 네. 이 세 개 봉우리가 아주 도봉산의 자랑이죠. 기세 좋은 봉우리 아래 수많은 계곡과 샘이 있습니다. 바위 밑에가 샘터입니다. 지금도 보면 물이 나오죠? 이거요. 풍부한 수량은 도봉산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질 않아요. 마른 적이 없어요. 이 기후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자라서 얼마나 맑아요. 너무 좋습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이 순을 바라보는 산사나이는 소년이 돼갑니다. 이게 어릴 때 아버님이 심은 거거든요. 저랑 같이 자란 거예요, 이 나무가. 저랑 같이 자랐는데 벌써 이건 고목이 됐고, 오늘 저도 이제 나이가 저도 나이가 좀 들었죠. 반가운 벗 앞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옛 시간들. 벚꽃이 피고 나오면 이제 그 열매가 열거든요. 그 벚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따먹겠던 아주 높은 나무들. 어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놀입니까? 지금 위험한 건 뭡니까? 그때는 겁도 없이 원숭이처럼 잘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나무. 산생활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에 의지해 책을 읽어야 했고 땔감 떨어지는 날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죠. 산이 야속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눈도 많이 왔어요. 막 나무 이런 가지들이 소나무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 막 가지가 막 부러지고 나무가 막 쓰러지고 막 그 정도로 눈 근데 많이 왔더라고요. 여기 아까 그 언덕 있잖아요, 언덕. 거기 이제 비료포대 비료포대가 가져가가지고 그 비료포대 딱 깔면 금때까지 쫙 펴내는 그냥 도봉산과 그의 인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산악인 엄홍길의 흔적을 더듬으며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갔다 오고 여기 엄홍길 대장님이 자주 다니던 길이라고. 예, 그래서 이 길로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왔어요 오늘. 예예예. 예예예. 히말라야 기, 도봉산의 기. 예, 원도봉산이 이 기운이 아주 좋은 산입니다. 이쪽 이 산이요, 이 산이 너무 기운이 좋은 산이에요. 굉장히 자주 다니십시오 이쪽에. 아주 좋습니다 이 산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 도봉산.
만일 도봉산이 지금 모습과 달리 폭신폭신한 흑산이었다면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 딱 잘라놓은 것 같이 무썰들 저렇게 바위가 이렇게 미끄러져 딱 이게 저기 위에서 막 줄 타고 쫙 내려오는 거야 막. 그리고 천정 오봉 밑에 매달려서 거꾸로 해서 또 올라가고 말이야. 여기 밑에 이 천정으로 해서. 산악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처음 눈을 뜨게 된 배우게 된 것이 바로 이거지. 듣고 해봐요. 멋진 산사나이가 되겠다는 바위 아래의 다짐이 오늘날의 엄홍길을 만들었습니다. 산이 그에게 늘 기쁨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두꺼비 바위 아래 양지 바른 자리. 그가 도봉산을 오를 때마다 찾는 이곳에는 아픈 기억이 묻혀 있습니다. 산악인 박병태를 떠올리는 엄홍길. (1993년) 시샤팍마 원정 때 실종된 박병태는 도봉산 자락에서 세계적 등반가의 꿈을 함께 그렸던 아끼는 후배이자 동료였습니다. 네가 이러지 못하고 오르지 못했으면 내가 대신 이길 것이다. 내가 꼭 올라가. 너와 함께 오는 것이다. 나에게 힘을 줘. 먼저 떠난 이들의 간절한 바람.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니기에 그는 산을 떠날 수 없다 합니다. 발목 부상으로 산악인의 삶을 놓칠 뻔했던 시절, 그를 일으켜 세운 것도 도봉산이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마음을 이해야 된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도전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는 딸아이를 캐리어에 들추어 업고 도봉산을 오르내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체력과 용기를 얻었다 합니다.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넘어설 무렵 천년고찰 망월사에 이릅니다. 도봉산 봉우리 병풍 삼아 들어앉은 기운 좋은 사찰은 엄홍길에게 늘 힘이 되줬습니다. 제가 성당을 해가지고 이제 히말라야 원정을 할 때, 도전할 때 항상 어머니께서 이 차례에 올라오셔가지고 망월사 올라오셔가지고 항상 제가 원정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무사기가 무사 등반, 바람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죠. 다시 망월사 뒷길로 올라섭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여기가 이제 포대능선을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이제 가파른 난코스입니다. 8,000m 정상 올라간다. 그런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여기서 마지막 힘을 쫙 쏟아내는 거죠. 8,000m 넘는 높은 산을 오를 때나 나지막한 산을 오를 때나 산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산행할 때, 등산할 때 일부러 땀을 흘리려고 저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덥게 입어요. 자켓도 지금 지퍼를 안 넣잖아요. 땀을 쫙 몸속에 모든 그냥 혀부석까지 있는 모든 노폐물들 쫙 빼내요. 안 좋은 기운들 속에 모을 막 가슴이 몰아치면서 혀부 속에 있는 안 좋은 공기
넓고 좋은 공기를 싹 마시고 땀을 쫙 빼고 몸이 깨어나서 좋아. 오르내림이 긴박하게 이어지는 포대능선. 숨이 턱턱 막혀올 즈음 돼야 산은 본격적으로 암봉들을 펼쳐놓습니다. 나란히 늘어선 5개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하고 도봉산 명물 봉우리들도 한층 더 뚜렷해집니다. 도봉산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쫙 포대능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선임, 도봉산 대표적인 자원, 선임, 만장, 자원봉, 만장봉, 선임봉. 그 다음에 저 오봉으로 해서 이 능선, 기암개성 능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련하게 보였던 산세. 제품을 찾은 이들에게만 보여주려 아껴두었던 모양이지요. 그 지혜로운 수행법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산이라는 존재는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말 없는 산이 전하는 얘기. 귀가 아닌 마음을 열어놓은 이들만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가르침입니다. 서울 한복판.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솟아 있습니다. 산잔등에 오르면 어느 곳에서든 서울 시내가 한눈에 잡히는 인왕산. 예부터 서울의 지인산이라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산입니다. 오늘은 독립문에서 시작해 선바위, 약수터 거쳐 인왕산 정상에 오릅니다. 도심과 맞닿아있기에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인왕산. 가벼운 산행길 곳곳에 재밌는 얘기거리가 가득합니다. 참선하는 스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선바위라 이름 붙은 바위. 조선이 선비의 나라가 된 까닭이 이 바위에 얽혀 있습니다. 조선조 개국할 때 이 선바위를 도성 안으로 놓느냐, 정도전은 주장하기를 바깥에 놓자. 그러면 이제 무학대사는 안쪽으로 놓자 했는데 정도전이 이겨가지고 이것이 바깥에 있다는 얘기지. 이에 무학대사는 앞으로 승려들은 선비들 책보따리나 지고 다닐 것이라며 한탄했다지요.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 바위. 그 바위 기운에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또 시험에 드는데? 작은 돌을 정성껏 문질러 바위에 붙이기를 수차례. 성공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군요. 이 때문에 선바위를 부침바위 또는 기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왕산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다가갈 수 없었던 산은 지난 1993년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 딸기입니다. 갈증이 날 즈음 마침 맞게 약수터가 나타납니다.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근처에 새겨진 산 이름이 어쩐지 어색해 보입니다. 원래는 저것이 임금왕자를 썼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임금왕자를 거기다가 왼쪽에다 날짜를 붙여서 왕성할 왕자가 된 거고 최근에 또 누군가가 떠드는 사람이 그 날짜를 지워서 그냥 임금왕자가 된 겁니다. 1995년 인왕산은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산행 끄트머리 성곽길이 일행을 맞이합니다.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따라 꼬불꼬불 이어진 18.2km 도성은 조선 초 수도 방어를 위해 쌓은 것입니다. 여기로 오면 그 성곽길이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예전에 그 조선 선조들의 어떤 지혜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갖고 굉장히 색다른 묘미가 있더라고요. 옛사람들 지혜 따라 걷다 보면 어느 곳에서든 서울 장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정상까지 제법 가파른 길이 이어집니다. 아, 여기가 정상입니다. 한잔 마셔야 되지 않아요? 아, 이거 환경 한잔만 남깁시다. 정상 바위에 올라서면 서울이 한눈에 잡힙니다. 여기 청와대고. 뒤에가 좀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그 서울의 북쪽을 감싸는 북한산. 인왕산 아랫자락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촌이라는 옛 이름으로 묶여있는 마을들. 지금의 행정구획으로 보면 서울 효자동, 청운동, 옥인동 등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어깨 맞대고 모여있는 마을들입니다. 지명에 대해서는 경복궁 서쪽 마을이라 서촌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청와대와 이웃하고 있던 탓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동네. 덕분에 아늑하고 포근한 옛 서울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답니다. 자그마한 골목과 낡은 담장, 이 사람 냄새나는 살가운 풍경 찾아 서촌으로 스며든 이도 있습니다. 서촌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로버트 파우저 교수. 오늘 그를 따라 서촌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노천명 시인이 여기 이제 해방 이후에 여기 살았거든요. 노천명뿐 아니라 화가 이중섭과 시인 윤동주, 작가 이상 등도 서촌 주민이었습니다. 서촌 곳곳이 그들 작품 속에 녹아있지요. 북한산과 인왕산 능선 위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한옥 풍경에 마음 빼앗겼다는 교수. 보는 것만으로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서촌 한옥으로 이사 왔다는군요. 65제곱미터 남짓한 한옥에 누마루와 아담한 장독대도 챙겨 넣었습니다. 집도 아주 다양하고요. 뭐 한옥도 있고 일식 가옥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 좀 어디 가든지 조금 작은 발견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역사적 발견. 네. 그런 건 이제 그래서 좀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제대로 한옥 살림 할 생각에 상냥식도 시끌벅적하게 치렀답니다. 동네 어르신분도 많이 오셨고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단골 슈퍼 뭐 이런 가게 이렇게 소문 듣고 이제 그것도 아주 인상 깊었고 그다음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아주 그냥 뭐 건축가 이렇게 막 졸업한 그런 젊은 사람 그 세대 간의 소통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게 이제 아마 평생의 기억이 남을 겁니다. 남향으로 지어진 그의 집은 언제나 따스합니다. 그가 꿈꿨던 서촌의 삶도 그리 되겠지요. 최근 서촌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푸근한 풍경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조금 위쪽에 동서로 길게 뻗은 금천시장. 어느 순간부터인지 시장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풍경을 만드는 건 그 속에 사는 사람들. 40년 넘게 한 평짜리 장소에서 떡볶이만을 팔아온 김할머니도 시장의 오랜 풍경입니다. 나 개성서 어머니가 그냥 저 고기 해서 먹고 간장에다가 떡볶이 해서 주고 있어.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맛있어. 저 2,000원어치 주세요. 간판도 없는 할머니 가게를 멀리서 찾아오는 이도 많습니다. 어때? 간 맞아? 네, 맛있어요. 맛있어? 그럼 오케이? 40년 전통의 떡볶이, 그 맛이 어련할까요? 간장 맛도 약간 나는 것 같고요. 짭조름하면서 떡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맛. 소뚜껑이 쉴 틈이 없습니다. 좀 싸주세요. 이것도 싸주시고. 네. 그리운 맛은 특히 중독성 강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 동네 살다 지금 저쪽 이사 갔는데 이쪽 동네만 지나가면 꼭 여기서 할머니한테 사가대. 우리 아들이 꼭 할머니 떡볶이만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여기 4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갈래머리 소녀가 손주 손잡고 다시 미용실 찾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 거에 인산이네요.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풍경. 재밌잖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용사 손에는 구식 미용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알았어.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가져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한 30분 이내에 다 돼. 30분 이내면은 모든 작품이 다 이루어져. 선생님, 네, 선생님 듣고. 오케이. 너무 휘잡지 말고. 오케이. 씩씩하게 돌아가던 예전에 비하면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지키고 있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편해. 그런 위치고 그런 지형이야. 그런 산세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 동네 자체가. 사람도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너무 순수해. 서촌이 변치 않는 한 미용실도 예전 그대로일 겁니다. 오늘도 9번 버스는 서촌을 부지런히 누빕니다. 김씨네 철물점이 몇 시에 문 여는지, 과일 가게 꼬마가 지각을 했는지도 9번 버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벌써 수십 년째 옥인 아파트에서 시청 사이를 오가는 버스. 매일같이 보는 얼굴들은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예예예 고맙습니다. 명당짜리야 이거. 상자가 놓인 간이 좌석을 명당이라 부르는 어르신. 이 자리에 앉으면 말동무도 얻을 수 있고 정도 쌓을 수 있기에 그리 부른답니다. 세금용서 어디서 오시는 분 계시지? 세금용서 오시는 분? 네. 사탕 있어. 이거 봐, 금방 나오자. 아이, 감사합니다. 일부러 우리를 주려고 남대문에서 그 왕만두, 중만두 큰 것도 사서 주시고 또 호떡도 일부러 한 10개씩 사가지고서 종점이어서 우리 기사들께 하나씩 나눠서 먹으라고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9번 버스에는 정해진 약속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때로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멈추기도 하고 제 시간보다 일찍 첫 차를 운행하기도 하니까요. 할머니가 줘? 아니요. 차비를 나중에 내라며 꼬마 승객과 신랑이 벌이기도 합니다. 넣지 마. 200원 내면 내줘. 야 200원으로. 아민이가 100원 더 넣으면 돼. 200원만 줘. 200원만 넣어. 너 쬐끄맣잖아 몸뚱이도. 외상도 되는 신기한 버스입니다. 또 버스 여기 올 때 또 400원 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동네 애들이고 우리 단골이잖아. 단골이란 뜻 알아요? 단골 손님. 얘만 하나?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그럼 다 알죠. 빠르고 편리한 것을 쫓는 세상 속에서 제 속도 지키며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낸 것들이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서촌처럼 말이죠. 전설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터를 잡는다는 소식에 금강산 보물이었던 두 산이 남산이 되고자 달려왔다 합니다. 헌데 산 같지 않은 산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격분한 마음에 한양을 등지고 앉았다지요. 두 산의 아름다움과 기세가 금강산에 못지않기에 전해지는 얘기일 겁니다. 본격적인 산행철 앞두고 불암산을 아끼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암산 산신에게 올 한 해 부탁하려는 심산입니다. 사나흘 전부터 당일 새벽까지 부지런히 장만한 음식들로 상을 채웁니다. 그만큼 불암산을 향한 사람들 마음이 각별하다는 뜻이겠죠. 불암산이 옛날부터 선조들이 내려올 때 아주 그 전 명산으로 아주 마을에 여러 가지 그 재앙도 좀 막아주고 또 이런 그 중요한 산이라고 이렇게 모두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우리 인근 주민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해부터 산을 숭배해왔다 합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산신의 영향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산신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산자락 사람들이 무탈하기를 기원하는 제사이자 마을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잔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그 마을 주민이나 여기를 방문해 주셨던 여러 분들이 앞으로 그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 정성이 불암산신에게 잘 전해졌겠지요. 제 이름에 떡하니 바위를 안고 있는 불암산은 이름값 하듯 우람찬 암능을 자랑합니다. 이런 불암산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자의를 들추어 매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암벽 코스를 갖춘 불암산. 암벽 등반 기초를 다지기에 이보다 더 그럴듯한 곳도 없다 합니다. 장비 잘 묶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같은 거, 그다음에 장비 키도로 볼트 잘 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안전 등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준비해야 할 것도 조심해야 할 것도 많은 암벽 산행. 이런 번거로움을 자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추워도 여행사를 갖고 있죠, 그 산악여행. 산에 다니다 보면 자연히 내가 못 가보는 저 코스로 올라가고 싶으면 자연히 장비에 손을 대게 돼 있죠. 장문장치. 아, 이거 장문장치로 한 거? 산을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암벽 산행에는 벗이 필요합니다. 맘 맞는 동행이 있어야 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등자하고 이 딜레이 보는 사람하고 호흡이 잘 맞고 항상 딜레이 보는 사람은 선등의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거기에 맞게 줄을 실력 좋은 사람이 앞장서는 동안 뒷사람은 선등자의 안전을 살피고 선등자의 안전이 확보되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오릅니다. 네, 다 올라왔습니다. 예, 안전줄 확보하시고요. 절경을 감상하는 일도 안전이 확보된 후의 일입니다. 여기서 위에 가서. 예, 안전 확보됐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산이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다음 암벽지로 향하기 전 대피소에 들릅니다. 위급 시에는 대피소로, 평소에는 산악인들 쉼터로 애용되는 곳입니다. 자기 장비 아니고 다 내리는 거 알죠? 가져가기 없기. 오늘 등반 어땠어요? 아, 등반 역시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힘들다. 뭐 힘든 거는 잠깐이고 엔돌핀이 팍팍 올라오지. 한 사람이 자기 구조하게 생겼어. 산행의 즐거움을 나누다 보니 다시 산이 그리워진 사람들. 서둘러 나설 채비합니다. 평평하고 넓은 바위인 슬래브가 잘 발달한 불암산은 암릉 등반 명소로 특히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암벽 등반과 달리 등반용 신발만 있으면 누구나 수월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암릉 등반입니다. 조심스레 내디딘 걸음이 어느새 산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찔하게 펼쳐지는 세상. 정상을 밟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산의 선물입니다. 정상에서 조금 더 여유를 부려보는 이유는 일몰의 순간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무정하게 보이던 산도 따스하게 물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불암산 북쪽 거대한 바위 덩어리 산이 또 하나 있지요. 수락산입니다. 높이 638m의 야트막한 산. 누구에게나 정상이 수락된 산이라 수락산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만큼 오르내리기 수월한 산입니다. 특히 꽃 피는 봄날 수락산 산행은 더욱 가볍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잘 타고났죠. 복 많이 타고났죠. 이런 산을 이용하고 이 건강을 이용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It's pretty challenging. Yeah, going up. It's very steep in parts. Yeah, it's fun to use at the top the 4-point climbing where you have to use your hands and your feet. So yeah, it's more than just a hike. It becomes a little bit of a climb also. Yeah, it's great. 물론 제법 고단한 구간도 있습니다. 수락산 정상에 이르는 길은 온통 바위투성이. 그중에는 어엿하게 제 이름 갖춘 바위도 여럿입니다. 수락산을 바위의 전당이라 이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수락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와 진중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수고로운 산행 끝에는 늘 보상이 따르기 마련. 수락산이 활짝 웃어 보입니다. 수락산을 오른 이들에게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을 리 없지요. 여기 수락이 품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수락산역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수락산 자락에 머물며 세상을 아름답다 노래했던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문단의 마지막 손수 시인 천상병. 가난과 질병,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를 우리는 바보 시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 귀천에서는 험난했을 세상살이를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긍정의 정신은 어디서 오는가. 수락산은 천상병 시인이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기댔던 쉼터입니다. 상계동 그러니까 사셨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산길 여기가. 사람들은 길 위에 시인의 이름을 얹고 그를 추억합니다. 그가 남긴 시를 통해 수락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풀이 무성하여 전체가 들판이다. 무슨 행렬인가. 푸른 나무 밑으로 하늘의 구름과 질서 있게 호응한다. 일요일에 인열은 만리장성이다. 수락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 행객. 막무가내로 가고 또 간다. 시에 나오는 새처럼 나뭇가지에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는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를 그 물끄러미 지켜보셨던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이죠. 안반 사이사이로 물줄기가 흘러들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날아들고 이곳에 머물면 누구라도 시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락산은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차지.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새 광장에서는 산을 찾은 누구나 자신을 뽐낼 수 있고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산행의 피로를 씻어내는데 이만한 약도 없지요. 산에 꽃에 피네. 공기 좋으니까 건강에 좋고 첫째 스트레스 해소되고 관중이 또 많으면 너무 신나고 박수 소리가 막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자꾸 오게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산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죠. 산은 저마다의 이유에 늘 해답을 내놓으니 말입니다.